나라장터 등록을 마치고 투찰도 해보셨나요? 지난 영상에서 나라장터 등록하기와 투찰하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찍어서 투찰한다면 낙찰 확률이 당연히 좋지 않겠죠. 오늘은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꼭 이해해야 할 복수 예비 가격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막상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니 용어가 너무 복잡하시죠?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입찰에 대해 공부를 해온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똑같이 머리가 너무 아프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었기에 어떤 느낌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려고 동영상도 찾아보고 책도 찾아보는데 책을 펴자마자 너무 잠이 오더라고요. 오늘 영상은 복수 예비 가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낙찰 확률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에 앞서 네가 뭔데 복수 예비 가격에 대해서 쉽게 설명한다는 거야? 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말씀드리자면, 저는 나라장터 입찰만으로 1년 순수익 5억 이상을 올리고 있는 법인 회사의 대표이자 입찰 대행사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점자 입찰만으로 5년 넘게 안정적인 회사를 운영 중이기도 하고, 고객들의 낙찰을 책임지고 있는 입찰 대행사의 대표가 직접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정보이니 끝까지 보면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복수 예비 가격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 알아봅시다. 입찰 시스템 중에는 정말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최저가 입찰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최저가라면 영원도 포함이 됩니다. 영원의 낙찰을 받아서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당연히 적자가 나겠죠. 너무 극단적인 예시이긴 하지만 실제로 최저가 입찰제는 영원 낙찰이라는 게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영원 입찰이 되지 않았더라도 기업이 당장에 일이 없어서 힘든 경우에 낮은 가격이라도 일을 하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순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낮은 금액에 낙찰이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경쟁업체들은 점점 모두 다 낮은 가격에 투자를 할 것이고, 낙찰 금액이 낮아질수록 물품이나 공정의 품질이 나빠지며 공사의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작업자의 안전도 보장할 수가 없어지겠죠. 이를 발주하는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만약 지방자치단체 기업들이 모두 담합을 해서 지속적으로 높은 투자가만 쓴다면 이를 발주한 입장에서는 잉여 예산이 없어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자본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방법이 복수 예비 가격을 통한 입찰 방법입니다. 복수 예비 가격을 이용한 입찰 방식이 왜 생겼는지 이해하셨나요? 이제 복수 예비 가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나라장터에서 투차를 하려고 하면 우리는 이런 창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두 개의 박스에 체크를 해야 됩니다. 한국전력 입찰 같은 경우에는 4개를 체크하기도 합니다. 투차라는 법인업체가 10개라고 가정한다면 총 몇 개의 추천 번호가 선택될까요? 회사마다 각각 2개씩 총 20개입니다. 20개의 값 중 가장 많이 나온 4개의 평균을 낸 게 복수 예비 가격, 줄여서 복수 예가라고 합니다. 복수 예가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복수 예비 가격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예측이 가능할지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공고문을 클릭하면 복수 예비 가격 범위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공고문의 경우 기초금액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안에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산정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 범위를 보기 쉽게 만들면 이 그림과 같습니다.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3%부터 100%까지, 그리고 100%부터 플러스 3%까지 총 15개의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발주처 주무관이 공고를 올릴 때 이 그림처럼 구간별로 숫자를 입력합니다. 구간별로 숫자들을 모두 입력한 후 예가 랜덤 저장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1번부터 15번까지 차례대로 입력했던 번호가 랜덤으로 뒤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차를 할 때 마주하게 되는 이 창은 1번, 2번, 3번, 4번 등 발주처 주무관이 입력했던 순서가 아니라 몇 번인지 모르는 숫자를 체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발주처 주무관이 어떻게 복수 예비 가격을 입력하고 우리가 투차를 할 때 랜덤으로 섞인 번호를 선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낙찰 확률을 올릴 수 있을까요? 영업비밀이라 모든 걸 다 알려드릴 순 없지만 아마 머리가 좋고 통찰력이 좋으신 사업자분들은 이 이야기만 들어도 낙찰 확률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동전을 던져 앞면, 뒷면을 맞추면 100만원을 딸 수 있는 도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10판 중에 9판의 도박을 이미 했고 한 번의 도박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박의 결과는 앞, 뒤, 앞, 뒤로 앞면 7번, 뒷면이 2번 나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앞면, 뒷면 중에
어느 쪽에 돈을 걸겠습니까? 어느 쪽에 도박을 하는 게 돈을 딸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낙찰과 동전 던지기가 100% 동일한 방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확률과 알고리즘에 의한 분석으로 계산하는 컴퓨터라면 아마 앞면보다는 뒷면이 더 확률이 높다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앞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전을 무한대로 계속 던졌을 때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은 결국 50%에 가까워지겠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이 정보만 듣고도 분명 이를 따내는 대표님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도 분석에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공식 홈페이지에 방문을 해서 문의를 하시면 제가 TO를 확인한 후에 답장을 드리겠습니다. 입찰외부는 업종별, 지역별로 고객 수를 한정지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먼저 문의 주신 분과 계약을 하고 기존 고객의 낙찰 확률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면 추가 고객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빠르게 문의하실수록 더 이득인 점을 기억해 주세요. 다음 영상은 A값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낙찰 확률을 올릴 수 있는 팁과 입찰에 대한 정보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